필요로 한 부분을 이렇게 쭉 취합을 해서 다음 이제 그 강의 계획에다 쭉 이렇게 스케줄을 해서 넣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사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예, 공부를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또 뭘 더 가르쳐 드려야 될지, 그 항목을 보니까, 뭐 이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실제로 이제 쭉 뭐 제목을 보니까, 예, 뭐 아주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내용이 많고, 또 지금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그 원하는 그 수준이나 내용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잘 그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수준을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게 뭐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그 말씀해 주시면 뭐 섞여 있으면 섞여 있는 대로 이제 제가 레벨을 이렇게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해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다 아는데 적용법 배우고 싶다. 뭐 그런 기준 같은 뭐 적용하는 것만 우리가 실제 그 사주를 신뢰를 많이 보면서 적용하는 예라든지 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이는 걸 하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 뭐 많이 배워가지고 뭐 많이 써먹을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나는 이런 수준의 어떤 그 강의를 원한다.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거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을 쭉 정리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그 본 강의 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위 뭐 신살이라는 게 워낙 이게 많으니까요. 뭐 신살의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분 다 잡고 계실 것이고, 제가 이번 이제 강의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 내용들을 대강 뭐 타이틀만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 뭐냐면 글자 자체에서 우리가 신살로 이렇게 모든 걸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뭐 신살 아닌 것이 또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신살적인 적용을 받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글자 자체의 그 의미나 그 운용에서 오는 부분을 갖다 좀 다뤄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 추나추동 이렇게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 놓은 방식대로의 어떤 그 신살 분류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천간과 천간 사이,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 사이, 그 다음에 지지와 지지 사이에 이제 발생하는 그 많은 어떤 신살들이 존재하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일반적인 개념 정도는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리마인드만 시켜드리기로 하고, 이제 해석 적용할 때 어떻게 이제 쓰인다 하는 것을 쭉 한번 이제 다 정리를 갖다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까 합니다. 천간은 뭐 신살이 몇 개 안 되죠, 그죠? 뭐 주로 합이나 천간충도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보통 이렇게 좀 취급을 하고 있나요? 천간끼리의 충을 다루는 책도 있던데 보니까. 여러분 안 보셨나요? 오늘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뒤에 강의가 여러분에게 유익해진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뭘 원하시는구나 제가 자꾸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천간충 그다음에 뭐 삼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천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럼 천간지지는 뭐 워낙 이제 종류가 많아지니까 천간지지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공망, 그 다음에 기본 우리가 육식갑자에서 바로 적용해 보는 것이 개강이나 고대살.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뭐 신살들이 그죠. 양인, 비인, 그 다음에 뭐 많죠. 문창, 뭐 금력, 그 다음 각종 또 귀인에서 또 귀인이 쭉 또 이렇게 시리즈로 또 있죠. 그죠. 쭉.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건 거죠. 이래갖고 그다음 네 번째에 지지지 신살이 사실은 이제 제일 그 종류도 많고 해석도 많은데 정관지지 결합해서 꼭 신살이라고 꼭 하기는 그런데 책에서는 대부분 다 그 신살의 어떤 요소로 분류하고 있는 게 12운성 같은 것도 이제 천간과 지지 사이에 결합해서 발생하는 그 신살로 취급하고 있죠, 그죠? 그럼 지지지지는 또 워낙 또 많이 있죠, 그죠? 합충, 형파해, 그 다음에 또 12신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합에서도 되게 육합, 상합, 방합, 또 기타 그 눈에 드러나지 않는 모양으로 뭐 이렇게 뭐 명칭은 뭐 기합이라고도 하고 우합이라고 하도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 쓰죠, 그죠? 뭐 암합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저렇게 이제 그 신살의 종류만 쭉 나열해도 이렇게 상당히 그 개수가 많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 상당히 좀 번거로운 일이죠. 그리고 정리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 이제 사주 해석에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서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제 저 12신살 이런 거는 사실 워낙 분량도 많고 또 적용하는 어떤 범주도 많기 때문에 저 강의만 해도 사실은 최소한 그러니까 2시간 타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번 정도는 해야 될 겁니다. 12신살만. 12신살만 해도 그 정도로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마친다는 게 사실 이제 좀 부담이죠. 근데 한 맞춰보도록 하여튼 최대한 제가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그 효율적인 강의가 서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질문도 많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필요한 게 뭐다. 그걸 좀 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실전 해석이 더 중요하다, 개념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뭐 원리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그 말씀해 주셔야 이게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말고도 뭐 신살들은 또 워낙 뭐 소화관살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보면 소화관살 이런 거는 뭐 실관할 때 별로 그렇게 그 쓰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뭐 요 분류표 외에 뭐냐면은 뭐 어떤 신살이라든지 관계에 의한 신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진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요런 정도로 쭉 순서대로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준하추동 강좌에서 저 신살표 이렇게 정리하신 걸 좀 다 보셨죠? 예. 하여튼 강의만 신나게 들었다. 강의만. 아니, 요즘 사실은요, 거의 다 보면 외워야 돼요, 이게. 거의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실관을 할 때 써먹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조건 좀 신살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울 수 없으면은 이제 그 글자 사이에 이렇게 뭐냐면은 적용을 해서 명칭이라도 이렇게 붙일 수 있을 만큼 좀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표를 자꾸 찾아서 이렇게 옮겨 적기식을 하시더라도 그걸 자꾸 옮겨 적어 보셔야 이제 뒤에 이제 능숙해지면 이제 그걸 이제 보지 않고도 충분히 그 해석을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보셨으면 뭐 개념도 대충은 다 잡고 계시는 거죠. 개념을 뭐 제가 간단하게는 언급을 할 겁니다만 개념을 뭐 깊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실관에서 적용되는 예를 이렇게 하나하나 더 배분을 더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예. 대강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의가 있으시거나 뭐 필요한 부분을 오늘 강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하다를 뭐 제일 먼저 말씀 주시고 또 제가 신살의 이제 중요한 요소나 의미를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얼마나 신살이 이렇게 그 영향력이나 작용력을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간략한 메모를 안 했습니다만, 이 지지지지 사이에는 굉장히 많죠. 그죠? 원진. 그 다음에 꼭 뭐 신살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좀 어중간하지만, 지지지지 사이 주로 적용해 보는 것 중에, 격각. 그죠? 그 다음에 상문 조객 이런 것들도, 다, 주로 그 지지와 지지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적용해서 해석해서 적용하는 신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살 중에서 이제 유별나게 이제 좀 적용을 좀 많이 해보는 어떤 원리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제 일단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고 실제로 여러분 그 격각살 이런 거를 공부는 다 해보셨죠, 그죠? 격각. 격각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하고 우리가 인, 이렇게 간지배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격각이 되는 거죠. 그죠? 격각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건 뭐 충도 아니고, 그죠? 어중간하게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떨어져 있음으로써 결국 그 운동성이라든지 방향성을 이제 크게 달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실제로는 사주 해석에서 대단히 많이 쓰인다는 거죠. 격각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그 유년을 볼 때 격각만 가지고 봐도 많은 부분은 이미 딱 그렇게 못질을 해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팔자내에서 지진의 지사를 보지만 또 우리 유년법에서 유년에서 이제 자년이 들어왔다. 자년이 들어왔을 때 이미 뭐냐면 그 사람의 명조 안에 있는 인오술이라고 하는 인자가 뭐냐면 무용,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 없게 되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뭐냐면은 그걸 메워 넣어서 쓰거나 안 그러면 뭐 정태가 아니고 변태적인 모양으로 쓰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그 육친 있잖아요. 그 육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신살을 보실 때 신살 부분을 사실은 제일 많이 놓치게 되는 이유가 그 신살 위주가 아니고 우리가 적용론을 배우면서 뭘 주로 많이 배우고 오행강약을 배우죠. 그죠? 그래서 오행강약 이후에 또 갖다 붙이는 게 뭐냐면 희기론이거든요. 아, 이게 좋다, 나쁘다. 희다, 기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힘의 그 우열을 저울질해서 보는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습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런 어떤 이제 신살의 적용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능통해지면 이런 어떤 힘의 우열이 아니라 구조의 해석 측면으로서 이렇게 팔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걸 배격하는 것이 아니고 팔자를 봐 나갈 때 실제로 오행강약이나 희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참조하더라도 전부 다 구조로 보라는 거죠. 구조. 전부 다 이제 구조로서 팔자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는 습성을 들이면 신사를 적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데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힘의 우열, 강약, 희기 이런 것을 가리는 습성이 너무나 많이 배어 있으니까 신사를 갖다가 뭐 표기는 해두고도 실제 실관에 별로 써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신살에 의해서 뭐냐면 그 팔자의 어떤 그 격의 높낮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이런 것들이 이 신살에 의해서 거의 다 규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우리가 월정관격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월정관격이라 하더라도 신살이 무엇이 이렇게 간섭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그 글자의 어떤 그 높낮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확연하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범주 이것이 넓혀지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그 신살이 간섭하는 인자가 워낙 그렇게 실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규정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이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대부분 텍스트 보면서 제일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이렇게 합은 좋고 충은 대체로 그 흉이다 이렇게 그죠? 분류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분류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그 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생산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은 하지만 그걸 무조건 좋다라고 이렇게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 또 충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에 가서는 파괴작용을 일으키지만 충이 없어도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일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일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어떤 범위를 확장시켜 줄 때 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운에 올 때도 충이 와야 10명 중에 8명은 무조건 충이 와야 이게 잘 풀리게 돼 있다는 거죠. 충이 와야. 오늘 또 이 강의를 또 이렇게 좀 오해를 해서 들으면 뭐 말도 아니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 괜히 갔다. 근데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그릇에 이렇게 뭘 이렇게 담아놨는데 막 이렇게 뭐 어지럽게 담아놨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탁탁 때리면 이제 탁탁 이렇게 탁탁 때리면 지자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뭐냐면 이렇게 끼워 맞춰준 게 아니라 합이라는 게 일일이 끼워 맞춰주는 작용이라면 충은 뭐냐면 이렇게 탁탁 털어주면 알아서 들어갈 놈은 들어가고 나올 놈은 나오고 그죠? 튕겨 나갈 놈은 튕겨 나가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충이 이것도 이게 유년법에서 이제 쓰이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유년에서 오히려 뭐냐면 충이 와야만 구체적인 그 변화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성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내용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안 팔리던 어떤 뭐 부동산이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뭐 재성이 와서 인성을 갖다가 그 훼손하거나 격각하거나 뭐 이럴 때 일반적으로 뭐 매매운이 발동하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그냥 충이 와도 그 육친의 모양새와 상관없이 충이 하나만 와도 다른 것에 영향을 주면서 그 동요를 하게 되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지 그 충을 일으킨 놈이 겁재다. 그럼 겁재가 와가지고 우리가 충을 맞아서 뭐가 팔리는데 이게 팔리는 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죠, 그죠? 안 팔리는 게 팔리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정황이나 조건은 어떻습니까? 겁재의 작용이 주동이 되겠죠. 이 겁재의 작용이 주동이 되니까 매매의 조건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빠도 팔리는 게 좋다니까요. 팔리는 게. 팔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해석을 명조 안에서도 우리가 뭐 많은 해석을 하지만 이제 운의 흐름에서 대단히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충, 또 충에 준하는 격각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어떤 뭐 선입견이라든지 또 그동안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읽어왔던 내용하고
좀 이렇게 대치가 되거나 상치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뭐 이렇게 주창하는 내용이지만 뭐 격국용신도 좋고 뭐 적천수도 좋고 다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일단 뭐냐면 많이 맞아야 돼요. 하여튼 많이 맞출 수 있어야 그게 역학이라니까 그게. 아무리 뭐 복잡하게 그냥 뭐 롱롱타임하고 이래 가지고 막 클래식하라는 이론들을 가지고 뭐 연애자평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요. 고객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고객은 뭐냐 일단 맞아야 되는 게. 왜 맞췄는지는 몰라도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원리적인 요소 때문이다라는 건 본인이 이제 그걸 정리하고 있어야 또 다른 케이스에도 그걸 적용해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신살 자체를 이제 명주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뭐에 다 적용되는 거냐면 다 유년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유년의 해석을 할 때 신사를 왜 따라 붙여야 되느냐면 올해가 예를 들어 신묘년이 왔다. 신묘년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갑일주가 신묘년을 만났다. 그랬을 때 정간 만나고 급제 만났네. 이러면 이거부터 이제 헷갈리죠. 그러면 정간이 주인공이야, 이 급제가 주인공이야. 이거부터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도 일단 그래도 안 좋은 거는 잘 맞으니까 안 좋은 거 먼저 가자. 그럼 이제 급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의미를 해석해 두고 그 다음 특별히 설명할 게 없다는 거죠. 하여튼 안 좋아 이렇게 말을 할 일반적으로 그죠? 안 좋은데 뭐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안 좋으냐.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무엇이 주동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종의 이제 육친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대부분 좀 이게 기중에 좀 이렇게 기중론에 가깝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신사는 뭐냐면 양상, 구조, 패턴, 그 다음에 인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라든지 이해가 결국은 되려면 결국은 여러분이 그 신사를 두고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유년법에서 정말로 중요한 작용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귀인이라면 귀인도 보면 뭐 종류가 많죠, 그죠? 뭐 우리가 천을 귀인이다 많이 있죠. 천을 귀인 말고 복성귀인, 천주귀인, 그죠? 뭐 이렇게 쭉 문창도 그죠? 문창 자체가 귀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귀인들을 쭉 나이를 두고 팔자 볼 때도 그렇게 써놓고 해석할 때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게. 근데 실제 유년에서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어떤 귀인의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되고 많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뭐 당연히 문창은 당연히 별도로 우리가 하나의 명칭을 부여해 뒀으니까요. 천을 기인 같은 경우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해석의 어떤 수단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가 임일제가 신묘를 만났다. 신묘를 만났을 때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정인이고 이게 상관이다. 그러면 일단 상관이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일단 안 좋은 거 한 개로 들었으면 일단 안 좋다부터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상관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예요? 상관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 구설, 잡음, 소모, 범법, 그죠? 뭐 관제, 시비, 뭐 이런 여러 가지 틀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희생이나 소모 이런 걸 우리가 상관성에 배속해서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는데, 자, 이 양반이 그러면 이런 복잡다단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소위 관제가 심하게 붙어서 교도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묻는 거 그래. 그건 알고 있다 이거라. 고객도 알고 봐주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 가냐 안 가냐 그걸 가르쳐주라. 예.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뭐요? 그러면 이제 가라면 그건 육회점을 쳐야 됩니다. 갑자기 막 명리 보고 육회점을 한번 쳐보시네. 물론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뭐 그 대화나 상담의 맥이 끊어지죠, 그죠? 예, 상담 맥이 끊어지는데 이 묘가 기본적으로 무슨 천을기인죠, 천을기. 예, 그 천을기인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귀인이 늘 붙어 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예, 붙어 다닐 경우에는 아무리 뭐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를 만나서 번거로움이나 희생이 생기더라도 귀인의 해구, 귀인이 뭐냐면 옥에 붙들려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이나 방편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인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의미는 당연히 해석해 주더라도 귀인에 의해서 극단적 희생은 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들의 근거가 결국은 뭐냐면 사실 신살에 근거를 두고 해석을 붙여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귀인이 온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런 상관의 의미가 붙든 안 붙든 살아가면서 가장 오랫도록 영향을 주고 의미를 줄 수 있는 일단 방향성, 그 다음에 뭐 어떤 인간관계, 그 다음에 활동 분야, 그 다음에 또 뭐 직업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쭉 발생합니다. 오늘 대진날이죠, 대진날. 그죠? 그럼 병정일조가 오늘 뭐예요? 귀인을 만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병정일조가 오늘 귀인을 만나면, 저 새끼 저렇게 생각하는 놈도 있구나. 희한한 놈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통 사람들의 그 삶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그 귀족 동네를 간 거예요. 귀족 동네를 가서 이렇게 쭉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뭐 오뎅을 이렇게 파는데 저기는 순살만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걸 구경하게 된다는 거죠. 구경하게 되면서 자기가 그런 어떤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거든요. 아이디어를 얻음과 동시에 자기가 또 그 노하우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 당장에 바로 그 해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때에 이룩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랫도록 직업적인 분야라든지 또 인간관계는 그때 만난 사람하고 인간관계 오래 가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또 터득한 것들도 오래 써먹게 되고 그렇게 이제 뭐냐면 삶의 어떤 방향성을 새로 짜는데 이거는 사실은 육친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육친의 작용하고 아무 상관없이 귀인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명적인 어떤 내용이 그 사람에게 발생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해석을 이제 쭉 붙여 나가면 떠들 말이 있잖아요. 떠들 말이 감정을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뭐 단순하게 이게 목용신에 목이 왔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좋아 이렇게 하고 좋은데 뭐 이 상관이 길작용을 일으키면 뭐 의식주 살림살이가 불어나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하고 나면 더 할 말 없다니까요. 할 말을 그에 일어나는 어떤 내용이 실제 1년 동안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 많은 걸 우리가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적어도 어떤 경향, 패턴, 특징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서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맞다니까요. 일단 뭐냐면 맞아야 돼요. 일단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삶의 어떤 운명을 이렇게 해석을 붙여 나가는 것에서 간단하게 이 명리적인 어떤 해석을 뒷붙이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내용을 그렇게 풍부하게 해주게 되는 어떤 것도 어디에서요? 신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